상급지 갈아타기는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부동산 양극화 공포에 마음은 조급해지기만 하고요. 문제는 갈아타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빨리, 더 많이 오르니까요. 매도 타이밍도 모르겠고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점을 아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의 원칙을 공부해 보실 거고요. 각 원칙을 살펴보시고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원칙은 갈아타기의 기준은 평당 2천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보다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같은 비용에서 뭘 해야 되니까 상급지의 더 작은 평형이랑 하급지의 더 큰 평형 중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요 기준, 그러니까 평당 2천 이상의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 고민이 없으시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평당 2천 단위로 점프를 할 때마다 유의미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상에서 더 좋은 동네로 가게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3천대의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에 있다가 2천 정도 평당가가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면 뭐 마포구, 성동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르다는 거 느끼시겠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갈아타기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오른쪽 이미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그냥 1억 원 더 넘게 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갈아타기 기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라는 그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느끼실 텐데요. 일종의 급지별 구간이 생기는 느낌이 있고요. 그 구간을 뛰어넘는 게 이 표로 봤을 때 제가 보면 평당 2천 정도가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매수와 매도는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로 끝내셔야 되고요. 저는 2주 이내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 질문 많이 하세요. 그 기간을 생각하기보다는 매도를 먼저 해야 되나요? 매수를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하고 상급지에선 매수를 먼저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둘 사이의 기간을 좁히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확히 무엇과 무엇 사이냐면 가계약금을 쏘는 날짜가 요만큼의 텀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상승장이면 갈아타기 할 단지가 상급지니까 거기에 가격 변동이 더 커요. 그래서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역 간의 이동 거리가 크지 않다면 저는 그 매수할 부동산에 매도할 물건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원래 이제 매도하는 물건이 있는 쪽의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할 곳에서 이게 매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될까 싶지만 그렇게 양쪽으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평소에 공부를 하라는 건데요. 평소에 갈아탈 후보단지를 5곳 정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갈아타기의 고민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뭔가 상급지 갈아타기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의 비법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는 이유는 사실 자금 계획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금 계획이라는 거는 사실 왕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상급지로 가는 거니까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에 공부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좋은 매물을 바로 모니터링해서 캐치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설정해 놓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꽤나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문제없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B 시세와 매매가 사이의 차이 때문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락장이 크게 일어났을 때 초반에는 실제 매매 가격 호가는 많이 내려가지만 KB 시세는 아직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갈아탈 때 대출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요 포인트도 항상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칙, 갈아타기를 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실 하락장입니다. 왜 갑자기 하락장이 아닌데 지금 하락장 얘기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혹시나 하락장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 환금성도 좋고 상품성도 좋은 단지들 중에 상급 단지들이 오히려 하락장 초기에 더 빨리 거래될 뿐만 아니라 더 낮게 급매로 거래가 돼요. 뭐 정확히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지만 제 추정은 아무래도 좋은 물건을 가진 분들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데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자기 물건을 좀 싸게 팔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꼭 하고 계시면서 평소에 모니터링 하던 단지에 이런 일시적인 가격 왜곡이 생겨서 내가 가진 단지와 갈 단지의 평소의 가격 차이가 뭐 한 요 정도였는데, 뭐 이제 요런 하락장에서 확 줄어들었다 차이가,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22년에 이제 마레프가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갑자기 11억에 급매가 돼가지고 20평대가 난리가 났었고요. 잠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20평대 15억대에 막 거래가 되고 이래가지고 뭐 증여냐 아니냐 막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실제 거래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마레프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했으니까 팔기가 싫겠죠. 하지만 엘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온 상태이고 갭이 평소보다 적은 4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갈아타기를 했으면은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려고 막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8억 정도가 나죠. 그리고 8억보다 더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최근에 토어제가 풀리면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락장에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원칙입니다.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거주 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변수가 좀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뭐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다주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근데 사실 실거주 한 채를 지키시는 분들의 투자 전략은 어땠냐면, 실거주 한 채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실거주를 갈아타기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플러스 알파도 시세 차익을 만들면서 뭐 팔았다 샀다 아니면 뭐 갈아타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늘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 문제로 이제 다주택의 수익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애시당초에 뭐 똘똘한 한 채 하면서 하나 가지고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그 전략으로 온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거나 다주택으로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다른 금융자산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뭐 노력도 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평균 한 7, 8%, 뭐 한 10%까지는 노력하면 되는데 20%, 30%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하고 있는 단지에서 이제 1주택에서 최대한 수익률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급지로 이동할 때 과감하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가지고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어제는 풀렸고, 그러면 아주 상급지에 있는 단지들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심자는 갈아타기에 어려움이 없었을까? 저도 어려움이 있었죠. 저도 사실 처음 갈아타기 할 때 엄청 긴장됐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저는 이제 하락장에서 약간 반등이 일어날락 말락 할 시기에 갈아타기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내 집은 아직 가격 반등이 확실히 시작되지 않고, 그러니까 거래는 일어나는데 상승 거래는 없고 계속 이제 급매만 소진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내가 가려는 집은 매일매일 매물이 빠지고, 매일 그때 부동산에 갔는데 매일매일 막 쪼이는 거예요. 아, 이거 나갔다 저거 나갔다, 이건 가격 올린다더라, 야 어떡하지?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살 집을 컨택을 해두고 매도를 진짜 엄청 하드하게 했습니다. 뭐 집 계속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오면 그냥 적당히 깎아주는 것도 바로 해가지고 계약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받자마자 바로 이제 그 살 집에 가계약금을 넣었죠. 뭐 이런 것도 고민이었어요. 대출도 당연히 더 늘어나니까 떨리기도 하고, 대출 어떻게 해야 잘 받나 싶기도 하고, 그때 금리도 되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실 게, 저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제가 매수와 매도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 텀이 전 얼마나 됐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몇 시간 안 됐어요, 그 텀이. 그러니까 팔자마자 바로 살 때 전화해서 저 지금 출발합니다. 매수할게요. 일단 쏩니다. 가계약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제가 그냥 담력이 좋아서였을지, 아니면 뭐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일지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사실은 그냥 평소에 관심을 갖고 갈아탈 기회를 계속 이제 노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일반적인 갈아타기보다 더 수월했던 이유가 차이가 그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는 매수를 처음 할 때부터 매도를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날부터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아 이거 어떻게 팔지? 어떻게 하면 가치가 더 오를까?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요 영상을 보시는 경우 대부분 1주택자 이상이실 거고, 그래서 첫 내 집 마련 마치신 거 정말 잘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언제든 바로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시장에 관심을 놓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어요. 뭐 본업으로 항상 바쁘실 테니까 뭐 엄청난 무슨 노력을 하라 이런 건 아닌데요.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을 꾸준히 살펴보려는 노력, 뭐 뉴스를 본다라든지 관련 컨텐츠를 소비한다든지 이런 거는 꼭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심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 계속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상황 캐치업 할 수 있도록 컨텐츠의 폭을 좀 넓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급지 갈아타기 팁 5가지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모두 해결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 할 거야 라고 예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갈아타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에 제한 없이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갈아타기가 필요한데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은 고정 댓글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 질문센터를 임시 오픈했거든요. 갈아타기 마찬가지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이 부분도 제가 아주 나이스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기 하실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열심히 먼저 공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해도 대범하게 소심자였습니다.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